네, 민주당 이른바 덧센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했다가 파기하는 일이 있었죠. 파장이 큰데요.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정말 궁금한데 경향신문 구혜영 논설위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는 자신이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인용문인데요.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 그래. 뭐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핵심은 최종 합의 전에 정청래 대표가 오케이를 했었느냐.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? 네, 지금 전반적인 당 분위기나 원내 그다음에 당 지도부 쪽 확인을 해보면 예. 보고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. 일단 그래요? 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. 그 당대표에게 보고하는 그런 체제였고 한 땀 한 땀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. 그래서 원내 지도부에서. 예, 한 땀 한 땀 보고했다. 그러니까 합의, 그러니까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보고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협의하기 들어가기 전부터 그다음에 협의 중간중간 그다음에 10일 날 브리핑하기 전에에도 이 표현을 이제 한 땀 한 땀이라는 표현을 써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단계별로 다 그렇죠. 얘기를 해줬다. 상식적으로 이 중요한 사안을 원내에 혼자 결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 완곡한 표현이겠죠. 네네네. 예. 그래서 브리핑을 한 거고 그 어제 의총에서도 문진석 원내수석이 이제 지도부와 소통하면서 진행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. 예. 그래서 전반적인 그 지도부 입장에서도 보면 뭐 그 보고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? 이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고 예. 오케이를 안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게 그러면 맞는 것 같습니다. 원내 지도부 쪽 이제 주장은 한 땀 한 땀 보고를 했다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별로 그때 그러니까 좀 지도부가 알아야 될 때면 다 일일이 보고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. 혹시 네. 보고는 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뭔가 잘못돼서 서로 이해한 게 달랐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? 뭐 그럴 가능성도 이제 좀 없지는 않죠. 네. 소통의 문제인 건데.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총론 정도로 이제 이 원내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들이 자리에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에서 이러이러한 걸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고 네. 그러면 뭐 알았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네. 그런 과정에서 좀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고 그다음에 이 보고 단위가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특위라든가 법사위 관련한 이제 핵심 관계자들한테도 다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그들하고도 공유를 했대요? 예. 협상 다 진척 했다는 상황을? 거죠. 예.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보고를 했다라는 게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예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통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총론에서 다 얘기를 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원내는 받아들였을 수가 있고 그래. 각 단위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이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강론에서 또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을 수도 있죠. 그러니까 강론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었을지는 좀 점검이 필요하지만 하여간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때 다 공유를 했고 보고를 했다. 그렇죠. 이게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고 얘기다 이런 얘기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걸 한 땀 한 땀이라고 표현을 했다. 그렇죠. 아니 그러면 원내 지도부 말을 일단 전제로 네.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오케이를 했는데 왜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겁니까 그러면?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대체적인 분석을 보면 열성 지지층과 네. 그다음에 당내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이제 의원들이 SNS에 브리핑 직후에 막 글을 많이 올렸거든요. 그러니까 수박 비난 문자가 쇄도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내란 청산 없이는 뭐 정당 해산이 불가피하다라는 국힘에 대한 입장을 그렇게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지층을 의식한 입장 변화가 가장 크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. 네. 아까 또 지적하셨던 소통의 혼선 문제. 예를 들면 어떤 단위에서는 TV 생중계, 내란 TV 생중계 이제 이런 부분을 더 크게 봤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단위에서는 말 그대로 수사 기간 연장 이 문제가 더 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통의 혼선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리멸렬한 야당 상황도 좀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러니까 여권의 내부 이렇게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여야가 좀 팽팽할 때는 야당하고의 협상을 위해서 여당도 이제 좀 신경 써가지고
이렇게 뭐 논의를 진행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야당이 이제 질이 멸렬하니까 여당이 이제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막 그 내부의 어떤 선명성 경쟁만 이제 증폭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도 아마 이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요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내란 진실규명과 정부 조직 개편을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네. 요지의 입장을 내놨는데 네. 이 발언에 담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분위기로는 대통령이 당연히 할 말을 했다. 또 반면에 뭐 강도가 너무 세게 나온 거 아니냐. 원내를 이렇게 박살을 내면 되냐. 여야 원내 협상 상황을. 이거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들으면 원내 지도부를 힐책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. 당연하죠. 이게 네. 평시 같으면 사실상 그만두라는 뭐 메시지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 당내에서 그런 반응까지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열도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 여야 협상 상황을 대통령실이 이제 관여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원론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제가 아니죠. 그저 밤에 일단 그 합의 내용이 나왔을 때 네. 일반적 해서는 그래서 덧셈 특검법 일부 내용을 내주고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것을 서로 맞바꾼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반적으로 나왔었잖아요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.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만약에 그런 취지로 협상을 했다면 그 협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. 이런 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여당의 여권의 당정대가 중요한 사안에 대한 협의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하다. 최근에 사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? 검찰개혁법이나 검찰개혁이나 이런 그 상황 관리라든가 위기 관리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이제 드러낸 사실은 10일 날 브리핑 시간이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.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이게 뭐 당, 정, 대 이렇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충분히 됐거든요. 그런데 그 상황 관리를 못하고 대통령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일날 아침까지 파문이 그렇죠. 벌어지는. 그러면 최종 그 합의 발표 전이라도 마지막 점검이라든지 이런 그럼요. 것들이. 늦은 시간이 아니었거든요. 브리핑 시간이.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. 그렇죠. 그런 걸 좀 못했다, 미숙했다.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그런 거에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. 아무튼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내지 원내 지도부와 정청래 대표 간에는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. 그리고 보고가 있었다. 네. 한 땀 한 땀. 한 땀 한 땀이라는 표현이. 원내 지도부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보고할 거 다 했다라는 주장을 한다. 이런 이야기인 거죠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경향신문의 구혜영 논설위원이었습니다.